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이루시고 싶은 꿈과 목표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북클럽 분과에서 자기계발 필독서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 8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책이고요. 이 책은 2005년에 출판된 책으로 16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모습은 이 15년 전의 미국의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선진국이 한 15년에서 20년 앞서가죠. 이 책 같은 경우는요, 리더십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고요. 또한 예비 사업자들과 현실 점검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책입니다. 강력한 Y를 찾을 수 있고요. 그 Y가 정확해지면 화요를 찾게 되죠. 그렇다 보면 꿈과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스탠 마이어인데요. 스탠 마이어는 유명 대학에서 논리학과 정치 경제학을 가르쳤고요. 인디애나 대학과 조지타운 법률센터에서는 법학을 가르치셨습니다. 미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통해서 수입의 다양화가 우리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협회로 일하시고 부동산 투자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법률, 재정,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 글을 옮기신 이영권 박사님은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여러 유명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뉴욕 스쿨에서도 경영학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강사 역임을 하셨고요. KBS TV, KBS 라디오 등 경제 패널의 사회자로 진행자로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목이 마르기 전에 파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래학자 피터 드라고 아십니까? 그분은 21세기에는 개인이 조직보다 오래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은 인생 후반부를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결코 짧지 않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살아갈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예전에 한 40년 전에는요, 한 가장이 대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먹고 살기가 버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미국의 16년 전의 모습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똑같죠. 더욱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 회사에서 40년 동안 평생 일을 해라 라는 지 오래입니다. 현재 우리도 그렇죠. 특히 1980년대에 미국의 기업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무자비하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해고 또는 구조조정은 일반화가 됐습니다. 즉 안정된 직장은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우물은 언제 파야 되죠? 네, 맞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파야 된다고 합니다. 즉 재정적인 위기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거죠. 필요성을 만약에 느꼈을 땐 이미 늦어요. 그 전에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이나 현재나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몇 차례 기회가 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 기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고요. 인생 후반부가 풍요롭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드라를 물리친 헤라클레스의 전술 따라하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내볼게요. 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전술을 바꿔야 합니다. 자,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우리도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를 보면은요, 그리스 신화에 히드라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머리가 100개, 50개, 뱀머리가 있는데요. 하나의 머리를 자르면 2개가 나오고요. 2개를 자르면 4개가 나옵니다. 막 마구마구 불을 뿜어내면서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고 나타나면 너무 무섭지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자르면 2개가 나오고 2개를 자르면 4개가 나오는데요. 싸우면 싸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점점 더 힘을 가해서 싸우기는 하나 점점 한쪽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다면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한쪽이 불에 타 죽거나 힘이 완전히 빠지겠죠. 물론 여기서 지혜로운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전술을 바꾸어서요. 목을 자르는 공격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불길을 피한 뒤에 괴물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죠. 자, 그런데 너무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죽였던 히드라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압박, 금융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희생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칼을 휘두르면 발등에 불도 못 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에브리먼이라는 사람 중산층이 있어요. 이분은 직장인인데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자동차 할부금, 대학이나 대학원 학자금, 융자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금, 의료, 치과치료, 상해, 생명 등등 보험 있죠.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문화비, 비상금, 자동차 연료, 노후자금, 자녀 교육비, 대학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등등 다 냈어요. 그랬는데 겨우 다 냈다 싶었는데 타이어가 이번엔 펑크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군가 아프대요. 병문안을 가야 돼요. 자, 열심히 칼을 휘둘렀는데 돌아서니까 또 다른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또 카드 지불을 했는데 이번엔 아내가 은근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랍니다. 자,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의 머리는 2개씩 느는데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히드라는 몇 개씩 늘어나죠? 네,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 전문 카운셀러가 말씀을 하는데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돈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에브리먼 부부가 결혼할 때는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살자라고 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면 어때요? 아침이 전쟁터입니다. 2사람 모두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번엔 아기를 준비해야겠죠. 아이의 물건을 챙기고 부유관까지 데려다주고 또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집안일, 아이 돌보기 하루하루가 정말 악몽의 연속입니다. 자, 만약에 이 에브리먼의 아내가 전업주부였다면 어땠을까요? 낮에 청소하고 아이 돌보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여유롭게 집안 정리도 하고 낮 시간 동안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겠죠. 또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엔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15년 전만 해도 가장이 돈을 버는 게 당연했고 아내들은 예를 들어 전업주부를 사는 건 너무 당연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맞벌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칼이 많아지면 좀 더 나을까요? 자, 그때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도 알다시피
괴물을 끝장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조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히드라가 자꾸 생기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사이드 직업을 찾습니다. 그 직업으로 통해서 카드값을 갚았는데요. 이번엔 자녀가 대학을 가면서 학자금이 또 빚이 생겼어요. 세 번째 직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업이 늘어납니다. 3개, 4개.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두 번째 칼로도 세 번째 칼로도 이 히드라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은행원인 분이 계셨어요. 낮에 일을 합니다. 저녁에 한 3시쯤에 끝나니까 10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주말에는 이분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회계를 정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점점 이 은행원은 뭐가 되고 있나요? 네, 일의 노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가 히드라를 죽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히드라가 그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바보인데요.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투잡, 쓰리잡을 하고 계시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술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예를 들어 조셉과 나는 같지 않아. 나는 여유로워. 직장도 되게 좋고 적자도 아니고 아이들이 대학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 개인연금도 좋고 나는 저금을 많이 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미국의 주식 시장은 완전히 붕괴됐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망가지고 호텔, 항공사, 또 항공기, 제조업체 등등등. 자, 거기에 여파로 많은 서비스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 9.11 테러는 경제 각 분야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자, 그럼 요즘에는 어떤가요? 우리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2020년에 우리는 뭐가 일어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 항공기, 조종사, 제조업체, 레스토랑 우리는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함께 그때 당시에는요. 인터넷 기반의 사업이 모두 성공할 거라고 했었는데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요. 대부분 서비스 부분도 급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첨단 IT 컴퓨터 주류 기업조차도 해외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값싼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떠납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월급을 200을 줘야 되는데 20만 원만 줘도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고 너무 잘하는 고퀄리티의 인재가 있어요. 어디예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회사를 어디로 수주를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기업들, 현재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요. 이러한 우수 인재들이 10분의 1 가격만 줘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해외로 어떻게 수주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때 당시에 미국이죠. 미국에서 고퀄리티의 전문가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네, 첨단 분야의 일자리를 또 찾아서 학교로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가고요. MBA 학위를 또 땄습니다. 약간 요즘에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나요? 취업이 정말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이라든가 점점 학교로 가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수입의 다양화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자, 지금은요. 어느 시대보다 보잘것없는 자산들, 우리들이 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산이 아주 많지 않잖아요. 이 자산들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재정 분야의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그런 분들을 성공 자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공 자문가를 찾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최대한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안전하고 또 주식시장이 그다지 변덕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퇴직한 다음에는 그 수준을 또 어떻게 잘 유지할까, 그런 데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 사회에서는 아무도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앞으로의 컴퓨터가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그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요즘 어떤가요? 우리가 식당을 가던 어떠한 커피점만 가더라도 어떠한 컴퓨터가 있고 로봇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해야지 주문을 한다던가 서빙을 하는 부분도 거의 무엇이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죠. 정말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 기계와 함께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15년 전인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명예퇴직할 때까지 그 기업에 다녀라, 이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자들, 그 중간 직급자들도 정말 자리를 많이 지금 잃어가고 있죠. 이때가 1980년대 후반부터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듯이 무자비하게 해고를 했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고가 아니라 일자리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죠. 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고 합니다. 정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날지, 또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지, 또 요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또 새로운 변종이 또 나타났다고 아까 신문을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여러분, 산토끼는 굴을 몇 개를 파놓는지 아십니까? 네, 3개의 굴을 파놓는다고 합니다. 산짐승도 자기의 수입원 다양하게 3개를 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았죠. 이때 미국에 조사를 했대요. 25세부터 55세까지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자기는 자영업을 하고 싶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해야 되니까 재택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1999년, 2000년도 초반이잖아요. 그때 15%가 상점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재택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재택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소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재택사업이 미래에는 굉장히 밝다라고 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집안에서 쿠팡시키고 다 인터넷으로 하죠. 네, 이미 이때 15년도에 예상했던 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쇼핑? 네, 아닙니다. 홈쇼핑하고 우리 인터넷 쇼핑으로 다 하지요. 만약에 집안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 얻는 수입이 들어온다면, 즉 영화 배우나 가수처럼 인세 수입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도 인세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 500달러가 꾸준히 추가로 들어오신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하는 직장, 뭐 간호원 또는 어떤 공무원, 여러 가지 보험, 영업이라든가 이런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500달러면 한 달에 200에서 300 이상이 되는 수입이니까요. 만약에 한 주에 1000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을 받는다면 변호사들도 주말을 반납하지 않고 자녀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에 1000달러 이상이 꾸준하게 추가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후가 가난한 베이비붐 시대를 보면은요,
자, 지금 이때 당시에 책에서 그랬어요. 현실 점검을 하는데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의 수는요. 1,600만 명에서 2,100만 명으로 31%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65세 인구가 현재 3,300만 명에서 2030년이 되면 7천만 명으로 2배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면요. 지금 현재가 언제예요? 네. 지금 3천만 명 이상이 늘어난 베이비붐 시대인데요. 이들의 은퇴하고요. 학력을 보면 어때요? 다 고학력자이십니다. 고등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 때 성공의 기본, 즉 자유와 안정을 획득한 자산을 획득하는 법을 배우셨나요? 우리 부모도 못 배웠고요. 저희들도 못 배웠고요. 네, 베이비붐 시대는 더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실을 깨우친 성공 자문가의 강의를 듣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성공 자문가를 찾아가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전문가 많습니다. 주식 중개인, 보험 설계사, 회계사, 재정 설계사, 재산관리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돈을 탄탄하고 믿을 만한 소득 창출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아니라요. 이미 내가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을 가진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불리느냐, 관리하느냐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새로운 수입원을 더 만들게끔 할 수 있는 소득 창출 방법을 조언해 주시는 자문가는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문가는 누구냐면요. 소득 다양화 전문가, 재정적인 성공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앤서니 로빈스, 토니 로빈스라고 들어보셨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요. 그리고 짐 론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책을 지침해서 이런 자문을 하시냐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또 나폴레옹 힐의 생각의 부자가 세상을 이끈다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성공 자문가, 재정적인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배우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데요. 그걸 실제로 실천하면 아주 더 좋습니다. 자,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건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 성공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히드라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을 보는 거는 지켜보는 거 좋아요. 더 좋은 건 뭐예요? 같이 히드라의 심장에 칼을 우리가 꽂아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성공 자문가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고요. 주식 시장이 안정적이고 어떤 걸 해도 지금 편안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퇴직 후에도 우리의 그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퇴직할 만큼 돈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사회보장제도를 믿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4% 내지 6%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라고 안 하고 1% 내지 2%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라는 재정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재정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정부입니다. 자, 사회에서는 우리가 개인연금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붙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안 좋은 것이 뭐냐면요. 국민연금이나 연금을 부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상속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적용돼서 그것을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면 어때요? 짜장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1,000원이면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네, 7, 8천 원인데 배달하면 8, 9천 원입니다. 자, 우리가 200만 원이라는 국민연금을 만들었다고 쳐요. 20년 후에 2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졌죠. 지금 우리가
수입은 연봉은 예를 들어 7% 올라갔는데 세금은 이 물가는 얼마나 올라갔나요? 3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 신문을 보시면은요, 자산이, 부동산은 20% 올랐다고 하고요. 미국의 우량 주식은 S&P를 보면 한 30%, 27%에 30% 올랐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은 한 70%, 60%에 70%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년 후에 2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또는 먹는 거는 줄인다 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전기세 이런 거 더 올라가게 되겠죠. 영국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이 47%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30%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개인연금 정보만 보고는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당한 공룡처럼 우리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칼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자라고 우리가 개인이 부자인가요? 대한민국이 10위 안에 엄청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면 이제 스스로의 성공 철학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막대한 자산을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자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하죠. 자, 65세에 이른 미국인의 95%가 파산을 하거나 다른 사람 혹은 정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월급쟁이, 전망 없는 직업,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도록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금 흐름, 다양한 수입원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 20년 동안 미래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 직장에 의존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자신, 즉 자기 자신의 시간, 자기 자신의 일만 소유하게 되고요. 질병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실직, 퇴직을 대비하고 긴 휴가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패자로 만드는 이러한 한 가지 시스템만 의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성공 시스템은 뭔지 아십니까? 자산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중개업자는요. 자영업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중개업자는 10명의 대리인을 두고 이 10명을 본인처럼 복제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몇 프로 월급을 주고요. 나머지는 그가 갖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치열 교정의 의사가 있다고 쳤을 때 4명의 의사를 두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복제시켜서 시스템을 만드신다면 혼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만들 거고요. 아까 생각의 부자가 무엇을 이끈다고요? 세상을 이끈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그 저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버리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5장부터 정말 여러분에게 생각을 뒤집으면 자유가 보이는 멋진 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